프레스 뉴스 시작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12월 1일 첫 시정연설에서 2023년 본 예산은 하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재 시장은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 시정과 본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반시설 확충과 사회 안전망 강화로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발전 동력 확보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강남과 경쟁하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민선 8기 하남시정 방향임을 밝히며 5개 중점과제와 17개 전략과제를 설명했는데요. 이현재 하남시장의 시정연설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화 2023년도 예산 조치와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재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23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중점 내용을 말씀드리고 시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남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개발로 인구 33만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자족도시 약속과는 달리 사업 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반시설 적기 확충, 직주 근접 자족도시, 관광유학단지와 복합 직수공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통대책은 지연되어 베드타운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서 2023년 예산안은 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경제, 사회복지,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사업을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2023년 하남시 본 예산은 총 9,796억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2.56% 증가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8,4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3% 증가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국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 비용과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것입니다. 총 1,311억 원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057억 원으로 내년에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고도 정수 처리시설 공사비 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경상사업을 제외한 재량적 투자사업비는 391억 원으로 4.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예우는 부족하지만 2023년도 본 예산은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교산 신도시 개발로 자체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투자 유치단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해 법인 지방 소득세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재정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지방교부세 216억, 조정교부금 939억 원을 확보했지만 내년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공모 참여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금액 감액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세출은 820억 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소송과 420억 원 우성물죄 소송, 장기 밀집행시설 인수 등 재정 악재를 극복하고
기반시설 건설 비용과 지하철 5호선 위탁 운영비로 175억 원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철저한 소송 대응으로 폐수에 따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연도별 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장기 미집행 시설 인수로 재정 악재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 건설 비용은 중장기 재정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예산을 균형 투입하고 지하철 5호선 운영은 적자액을 국가에서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지자체 공동으로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감성상 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분야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남시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삶의 질을 높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권역별 균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지역별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해서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원도심은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풍산 멀티 스포츠센터에 50억 원을 편성해 2023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종합복지타운에 49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평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25억 원, 감북동 가문아리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5억 8천만 원, 검담산 등산로 정비사업 9억 원을 편성해서 모든 지역을 편리하게 오가는 도로 환경과 건강한 보행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위사강변 도시는 고품질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노인복지관에 49억 원을 투입해서 2024년까지 건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완공될 어린이관, 어린이 도서관과 함께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세대 특화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호수공원 환경개선 5억 3천만 원, 풍산동 복합청사관리 8억 원, 종합운동장 이전 후 첨단 사업 타당성 검토에 2억 9천만 원을 편성해 강남에 어긋가는 고품질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의 신도시는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가 전무한 미래 신도시에 복합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47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완공해 수영장부터 다목적 체육관까지 다양한 체육시설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의 신도시 복지용지 매입비 11억 3천만 원을 편성해 복지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의 신도시 둘레길 조성에 7억 원,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해 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건강한 삶을 즐기는 공원 녹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가밀 신도시도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청소년 문화시설이 들어설 공공복합청사는 30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 12월까지 완공하고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입지할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39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가밀 신도시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10억 원을 편성하고 가침, 가밀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도 17억 원을 편성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인프라 기반을 빠르게 확충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권역별 인프라 확충 사업의 총 26개 사업에 시비 4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민생 경제 살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일자리와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입니다. 첫째로 일자리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입니다. 공공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부직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 사각세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서 30억 5천만 원을 편성해 1,751명의 노인과 171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6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정적인 부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남시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6만 5천 명에 달하는 우리 시의 청년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과를 신설하고 청년 명예시장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설될 청년 일자리과와 명예시장제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정책, 연구 용역비 등 총 15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청년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중장년 여성들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 3억 4천만 원을 편성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여성 인턴제 사업과 여성 일자리 교육장 운영을 강화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기 침체 영향을 크게 받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 harmony를 통해 총 1,080억 원 발행하기 위해 3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역화폐로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상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소상공인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3억 원,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으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억 원을 투입하는 신정상권 진흥구역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신장시장과 덕풍시장 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이 찾고 싶은 전통시장 판등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또 다른 축은 기업입니다.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10월 코트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을 위해 1억 6천만 원을 편성해서 코트라와 협력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융자 사업을 확대해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이자차액 지원 사업 등 자금 지원 사업에 총 51억 1,900만 원도 편성했습니다. 청년 명예시장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유통업 상생 협의회와 함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정책을, 기업인 협의회와 함께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기본적 책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 기조에 따라서 적기에 필요한 곳에 효율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꼼꼼한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도 3,321억 원에서 약 20.63% 증가해 4,012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의 47.29%에 달하는 복지 예산의 정액이오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복지 분야 자체 사업이 모두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2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88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862억 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271억 원,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하는 부모 급여에 175억 원을 들여 국가와 함께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한편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곳에 핀포인트로 복지 사업을 자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출산뿐 아니라 어린이집 병역난까지 이어질 정도로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막기 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에 12억 원, 아빠 육아 휴직 수당을 시 최초로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을 위한 육아 부담을 지자체에서 직접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영유아반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4천만 원을 편성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을 거쳐서 출산과 보육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국가와 사회에 기한 공로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예산도 13억 9천만 원을 증액해서 기존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보훈 명예수당을 월 13만 원, 돌아가신 참선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7만 원으로 인상해 존경받아 마땅할 보훈 대상자의 이용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시설 종사자를 위해서 건강검진비를 25만 원씩 신규 지원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도 편성했습니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문화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교육의 중심은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특색사업 14억 2천만 원과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5억 6천만 원을, 교육재단 수령금 중 2억 5천만 원을 편성해서 초, 중고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주기 위해 기업과 대학 투어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교육부 주최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수생 모델이 된 권역거점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마을 운영을 위해 4억 1천만 원을 편성해 보다 편리한 평생교육 환경도 지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문화생활을 되찾기 위해 하남 뮤직 페스티벌 2억 9천만 원, 이성산성 문화축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단 출연금을 68억 8천만 원을 편성해 보다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하남시 곳곳에 버스킹 공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이용 편의성 제고와 접근성 확대를 함께 추진합니다. 총 4억 9천만 원을 편성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로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학교 운동장 사용료를 80%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원체육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경전공원 보행 통로 개선과 황토 건강 맨발 걷기 코스 조성 설계비에 총 1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운동장 사용료 지원과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으로 동네 체육 인프라를 번역별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고급 생활 체육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어린이는 안전하게 자라고 부모는 안심하며 아이를 키우고 어르신은 안정적으로 인생을 즐기는 세 가지 안전복지 도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나면 스쿨존 설치를 위해 7억 5천만 원과 학교 교환관 지원에 2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이 앞으로 조성될 어린이관, 어린이 도서관, 학교에서 안전하게 스스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보육 환경과 어르신의 즐거운 생활도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례와 가밀에 4개소 확충하기 위해서 3억 3천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억 5천만 원을 증액해 11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센터와 같은 보육 인프라와 어르신 놀이터 등 어르신 시설을 내년부터 연차별로 지속 확충해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어르신들은 안정적으로 삶을 즐기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존재하지만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남시는 우수한 광역도로와 고속도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교통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출퇴근 시간 과밀에 시달리는 대중교통 문제, 도시개발로 인한 이동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버스 노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중심인 지하철과 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2023년은 하남 지하철 5철 시대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5호선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 단축, 9호선 하남 구간 조기 착공, 3호선 가칭 신덕풍역 설치, 미래선 하남 연장, GTX 유치를 위해 국토부 장차관과 대광위원장을 만나 하남 지하철 5철 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5호선 개통이라는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철과 철도 사업 추진을 더욱 강화해 출퇴근 교통난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일 3만 4천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번역별 시민이 참여한 노선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서 지하철역 등 거점을 연계한 버스 노선 개편으로 편리한 이용 체계를 만들고 번역별 버스 중차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를 줄이겠습니다. 시민들이 지하철역 등 거점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영버스 체계 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마을버스 준공용제도 추진할 것입니다. 교통은 시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고 가장 쉽게 변화를 체감하며 가장 크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정책 서비스인 것입니다. 공공교통체계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만족스러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시작은 시민 소통이 기본입니다.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시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민 소통 기반 행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2023년 본격적으로 시민참여혁신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별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남시에 맞는 미래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민소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책 모니터링단과 열린 시장실, 이동시장제, 원스톱 민원 서비스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혁신을 위해서 인적자원 역량 강화도 추진합니다. 직무 영향 향상 교육개발비에 9억 9천만 원과 해외 파견 지원 4억 5천만 원, 국내 선진지 견학을 위한 벤치마킹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월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협력 협약을 체결해 전문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하남시를 수도권 최고 도시로 변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남시로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삼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시정 슬로건인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민원의 날과 이동시장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하남시의 균형발전 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40 중장기 발전 계획을 2023년 내 수립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경기도지사, 정부 규제개혁위원장 면담과 국회 토론회 개최로 규제 개선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용역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런 노력은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확충, 사회 안전망 강화로 살고 싶은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발전 동력 확보로 도약하는 하남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강남과 경쟁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모든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적인 정책 이행 관리와 관리를 통해 하남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는 2024년을 만들 수 있도록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으로서 시정 운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재원이 불필요한 것에 쓰이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